정봉재 정치쇼 1부 들어오겠습니다. 자, 연휴 나흘째. 그런데요. 오늘부터. 자, 10월 3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 지방단체 공용주차장 무료 개방이라고 합니다.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도 지정 운영되니까 가족 중에 환자가 발생하거나 아프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코란사 이렇게 노래 부르면 안 돼, 오늘은. 자, 고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중앙일보. 네, 예. 모든 신문의 가운데 있는 건가요? 중도 보수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중앙, 네, 중도 보수. 자, 우리가 언니 뉴스 한다라고 하는 걸 금방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분을 소개하면. 네. 근데 오늘 엄밀한 의미로 언니 뉴스가 아니라 약간 짝퉁 언니 뉴스. 짝퉁. 이상한 사람이 꼈어. 어머, 째려봐요. Why do you 째리 me? 자, 평상시에 여의도 미신타파에서 심리분석으로 나오셨던 최명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제가 명절 증후군 상담 담당이기 때문에 예.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게 아니라 병원이 오늘 쉬니까 나왔죠. 저희가 오프닝 때요. 한국인 5명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워딩을 안 해갖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망자 59명, 현재 부상 527명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한인 교민과 한국인 관광객 5명이 아직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미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5명은 사망이거나 부상이 아닌 현재까지 어디에 계신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다. 말씀드리고, 사망하신 분들, 그다음 부상당하신 분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당직 의료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도 지정 운영된다고 했는데 네. 아프면 어디로 전화합니까? 예, 국민상식 알려드릴게요. 119 혹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 연중 무휴라고 합니다. 119는 아는데 129는 뭐예요? 129가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보건복지 콜센터예요. 예, 이건 9시부터 6시까지 하나요? 아니면 24시간 하나요? 24시간 연중 무휴. 연중 무휴. 네. 이게 왜 지금까지 안 알려져 있지? 내가 모르는 거 보면 알려져 있지 않은 건데. 그렇죠. 그럼 지금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지금 바로 119로 연결시켜 볼까요? 지금요? 안 돼요. 왜요? 그냥 패스. 장난 전화로 오해받으세요. 전화 안 믿어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정봉주입니다 그러면요. 예. 그럼 머쓱해지실 거예요. 아니 그럼 이렇게 해야지. 나 정봉주인데 누구세요? 나 도지사가 아니지. 나 도지사인데 누구세요? 한동섭이 어떻게 되세요? 그쪽은 어떻게 되세요? 그거를 참 그런 이제 지나간 얘기 하지 말아야죠. 자, 최민희 의원님, 네. 고란 기자님 아까 다 소개했는데 최 원장님도 소개했고 이거 보고 하니까 참 어려운데. 언니 뉴스 시간인데 오늘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그 남자의 입장에서 예. 여자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풀어드리고요. 예. 또 때때로는 숨겨진 남자의 슬픔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숨겨진 남자의 슬픔이라. 어머, 갑자기 그 숨겨진 남자의 슬픔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 저희 갑자기- 표정 보셨죠? 갑자기 우라가 치밀어. 네. 최명기 원장님, 네. 서면이 어디인지 아세요? 서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없어요. 가로수 그늘 아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서면. 생강은 어디서 나오죠? 네? 생각? 생강. 요리할 때 쓰는 생강. 생각은 밭에서 나옵니다. 그 오솔길에서 나옵니다. 생각난다. 그 오솔길. 지금까지는 I can speak에 나오는 아재 개그였습니다. 세 분 다 I can speak 봤나 안 봤나 제가 테스트한 거였어요. I can speak에서 정식으로 나오는 시나리오 나오는 대사 한 장면입니다. 둘이 서로 머쓱한 어색한 장면을
조금 가까이 하러 갈 때 아재 개그가 탁 나오죠. 아. 예. 그래서 그 노래가 쫙 깔립니다. 아련하게. 예. 남은희 선생이 나왔던 아주 멋진 영화들 있죠. 수상한 그녀. 그죠? 또 예전에 그 김윤진 씨하고 같이 했던 하모니라고 하는 영화 아, 있었어요. 네네. 그 결국 교도소 안에 예, 결국 형장의 이슬로 쫙 가는 마지막 장면. 아, 우리 여기 오동진 씨가 하거든요. 남은희 씨는 연기를 잘한다 얘기하면 안 된다. 신의 경지에 올라. 근데 정말 생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주 잘하더라고요. I Can Speak 보세요. 네. 예.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위안부 문제. 자, 언니들의 뉴스. 오늘은 대한민국 언니들에게 추석이란 한숨만 나온다. 저는 이게 과거의 한숨이에요. 그렇죠. 네, 네. Not right now. 예. 예. 리얼? 리얼은 뭐예요? 자, 근데 그렇게 내가 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고란 기자를 만나고 같이 올라갔거든. 11층까지. 약 12.6초쯤 걸리더라고요. 올라오는데.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가요? 추석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까까까 까망이 나더라고. 어떤 상황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요? 추석 되면? 그 이거죠. 제 경우는 이제 28에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지내다가 이제 저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우리가 가족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임신을 한 상태인데 예. 가족으로 이렇게 사는데 명절만 되면 완장을 차? 왜 갑자기 시자 붙은 분들이 떼거리로 오시는 거예요. 무슨 자부터? 시자. 시. 예, 그래서 어느 날은 저는 이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 다른 분들은 앉아서 도란도란 계시는데 고란고란 그러지 않고. 네. 계시는데 보니까 전부 다 시자가 붙은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어머니, 시아주버니 예, 이런 식으로. 시봉주. 예, 시조카.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특히 임신을 했기 예. 때문에 이 다리는 이렇게 부어 있는데. 아니, 임신하면 모든 상황에서 익스큐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열애. 그때는. 열애도 아니에요? 예, 열애가 아니죠. 일을 내가 다 했다니까. 오호. 예. 그리고 이제, 그게, 이거 뭐지? 시자 붙은 분들이. 아니, 나에게- 남편이 정모시기 되시는 분이 사회운동도 열심히 하셨고. 그쵸.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높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워낙 시에 둘러싸이면 예. 그 순간 양성평등, 뭐 민중운동, 뭐 민주화운동 다 없어지고 오직 시만 예. 남아요. 시. 다 버블이 돼갖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버블, 예. 언빌리버블. 그리고는 이제 다들 가고 나면 가시고 돌아가시고 예. 나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평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또 그쪽은 시쪽이 경상도 집안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남편과의 예. 1대1 전투가 또 시작됐죠. 오. 아니 그래서 야. 제가 예.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예. 사례별로. 오늘 목소리가 아니 짝 주제가 깔렸어요, 주제이니만큼 그 한 260만 명 정도를 자랑하는 포털 카페가 있어요. 오, 260만? 예, 회원수가 260만 정도인데 마음과 관련된 카페 그렇죠. 같은데. 그 M카페에 들어가가지고 키워드를 며느리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10월 2일, 그러니까 어제를 해봤어요. 10월 2일에만 123건이 올라왔더라고요. 며느리에 대한 글. 며느리에 대한 며느리 글? 키워드를 며느리로 오. 넣으니까 글이 그래서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예. 그 글을 제가 분류를 해봤더니 갈등은 세 가지로 대체적으로 구성이 돼 아직 그 있더라고요. 갈등 들어가지 마시고. 아, 네. 이런 건 쫄깃쫄깃한 건 들어갔던 말던 들어갔던 말던. 자, 오늘 우리도 완장 쳤어요. 왜냐하면 시 쪽에 안 가 있고 방송국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요 시간만은 탈출. 자, 샵 1035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추석이란 뭔지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특히 대한민국 며느리들 문자 환영합니다. 문자 보낼 때만이라도 해방되소서. 그럼 이제 막 그 점 붙이시다가 예, 이렇게 잠깐 중요한 일에 정봉주 정치쇼에서 뭐 빨리 보내래요. 예, 전이고 뭐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그럼 시어머니가 전 붙여라. 전 붙이는 게 아니라 정 붙여야 돼요. 자,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은 갈등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고요.
뭐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또 예. 말씀드리겠는데 특히나 이제 그 쫄깃쫄깃하고 천천히 시어머니 예. 사례와의 갈등 중에 가장 부각되는 갈등이 특히 예민한 시기가 이게 임신을 했을 때 그리고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하. 이때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요. 거기 올라오는 글들의 대부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물론 시어머니가 그 베이스가 며느리를 무슨 종 취급한다라는 이런 차별에 대한 갈등도 있었지만 그게 요즘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애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데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애를 낳은 지 100일도 안 되는데 왜 굳이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시댁을 꼭 내려오라고 하느냐. 그리고 애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노는 꼴을 못 보느냐. 라는 이런 특히 이제 그때가 특히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이 며느리들의 그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상태고 저 기억나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명절 때 왔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럼 또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제가 애를 낳았다고 명절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최민기 원장 오늘 왜 나오셨어요? 저요. 전 이렇게 편하게 가는 방송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일을 하다가 애 울면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3번을 들어갔더니 이제 우리 그 시집 어른들이 애가 앵하고 울면 그냥 놔두면 그냥 조용해지는데 그때마다 들어가면 그 손은 누가 키우노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애는 울면서 자라는 거다. 그렇죠. 근데 거긴 또 두 분이 그 남편분도 그렇고 최민희 의원님도 그렇고 두 분이 또 한성질 하시다 보니까 애가 앵 안 울잖아요. 저는 순하고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의사들도 모르는 의학 상식. 왜 100일 잔치 했는 줄 아세요 예전에? 100일 전까지 영아 사망률이 높아가지고 높고 그리고 그렇죠. 그게 왜 높으냐면 낮과 밤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애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인과 동시에 엄마가 출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 100일. 그게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예를 들어 최저 생계비 6,500 얼마다 그러면 거길 우리는 최고 임금이 되잖아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그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더 위로 주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100일이라고 하는 것은 100일만 쉬라는 게 아니고 100일 이상으로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한 1년 동안은 오지 말라 그래야 돼. 추석 명절. 그 안 온 김에 3년 오지 마라. 3년 온 김에 1357 오니까 또 5년 오지 마라. 푹 쉬어라. 예, 봉도사의 이게 오늘 예. 장미 1.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리고 너네 바쁘니 내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올라가마. 근데 그것도 약간 해석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갈리기 오시는 때문에 것도 힘들어요. 네. 뭐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요. 갈등이 예. 그렇게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아기가 어릴 때 아기 혹은 어릴 때. 임신 중일 때 특히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가 갈등이 제일 많았고요. 예.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방송은 끝났어요. 일부로 넘어가야 돼요. 아니, 얘기도 못했는데 시간이 가져가서서. 너무 짧아요.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언니들의 수다. 명절 되니까 언니들의 수다가 더 리얼하게 와요. 고란 기자님, 최민희 의원님, 그 다음 최명기 원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두 분이 최씨인데 혼자 고씨예요? 최고 독고다이라고요. 최고. 최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잘하셨어요. 최고 언니들.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란 기자님, 네. 계속 정리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었고 예, 오늘 시간 짧은 거 아시죠? 네, 예. 그 사이에 있는 게 최근 들어 애를 낳았거나 임신 중이거나 예. 이렇게 예민해졌을 때 갈등이 심하다. 두 번째는 남편과의 갈등. 천천히 하세요. 남편과의 숨 넘어가겠어요. 이게 남편이 사실 중간에서 잘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되고 예. 사실 양쪽에 약간 뭐랄까 분위기를 맞춰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어렵죠. 이 남편이 사실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경우가 또 많이 아니, 있어요. 그리고 벼랑간의 집에서는, 자기, 그리고 살살 그러다가 딱 시댁에 가는 순간 태도가 바뀌어요. 가오가 확 살면서 태도가 바뀌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지금, 물 떠오고, 식혜. 그래서 뭐 인생을 흔히들 하는 시키고 말이 싶으니까.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댁 특히 명절에는 남의 편이 된다고 늘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이제 딱 결혼을 하면 양대 산맥 속에 골짜기를 걷는 거예요. 아내와 엄마 사이. 그러니까 잘 걸어야죠, 골짜기를.
그리고 세 번째가 예. 이게 바로 그 여성들 간의 일종의 연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아니 시누이 혹은 그 동서, 큰형님 이렇게 예. 같은 여성들끼리의 갈등이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여성들이 착취당하는 구조인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누가 조금 더 덜 손해보나 쟤는 얄밉게 조금 덜 손해본다. 나만 손해본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사로잡히는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그 갈등이 그들 사이에 더 갈등사. 그래서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은 그 사이의 갈등을 살짝 조정하면서 통제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른바 미국이 제3세계 침략할 때 디바이드 앤 룰 분할 통치하라. 어머,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 연대에 나온 분들보다 고대에 나온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자, 예, 자기들끼리 갈등.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갈등이 크게 있고요. 예. 그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의 비수들이 오가는데요. 말의 비슷. 네. 꽂힌다. 확 꽂히는 말이 예. 뭐 여기 정리한 뭐 언론에서 정리한 말인데 그거 말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많았던 예. 말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너만 왜 유별나게 최민희 의원님도 그 얘기 다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너만 저는요, 너 해놨니? 혼자 해놨냐. 아니 이런 심리가 최명기 원장님 네. 밥값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를 주셔야지요. 네, 밥값을 하세요 일단. 네. 예. 그래도 질문을 안 주시니까 뭔 얘기부터 해야 될지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심리, 시어머니들의 저런 심리, 이런 갈등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할 때는 어떤 사례가 많지만 예. 대부분의 시어머니와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그렇게까지 큰 갈등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렇게 갈등이 있지는 않아요. 일단 듣는 그 사람들 좀 부분은 열받고 있어요. 열받긴 하지만 그 부분은 일단 하고요. 예. 그런데 보통 그 고부 갈등이 심한 경우를 갖다 보다가 보면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남편이 중요하다고. 그러나 남편이 그 안에서 어떤 중재를 하는 중요함도 있지만 일단은 남편이 평소에 얼마나 여성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도 굉장히 나한테 잘해줘요. 그리고 나도 남편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절대로 딴짓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날 좀 힘들게 해요. 그러더라도 그땐 참을만 해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이 남자 어머니고 내가 이 결혼을 끝장낼 생각이 절대로 없으니까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평소에 못되게 굴어요. 그리고 나도 돈도 잘 벌어오지 않아요. 아, 오늘 병원 못 그러면- 들어갔어, 지금 병원 못 들어. 그거는 평소에 그러면 그거는 아, 약간 평상시보다 방언이 터졌으니까 한번 네, 들어보시죠. 돈도 잘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남편이 못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시어머니의 안 좋은 성격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돈도 벌어요. 그런 다음에 살림은 내 돈으로 하고 남편은 계속 몇 년이 넘게 까먹어요. 그런데 시집에 아이 가면. 때문에 내가 이혼은 못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집에 가거나 혹은 극단적인 경우는 폭력 때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는 고부 갈등은 뻥뻥 터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외화된 것에 불과하다. 네. 그런 다음에 또 남편의 어떤 그 심리적인 능력이란 게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남편이 중간에도 중재를 잘하길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중재를 잘한다는 거는 엄청난 심리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직장도 상하 사이에서 위아래 사이에서 옆이랑 대접점을 중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평소에 아내하고도 잘 지내요. 이런 데는 갈등이 없다. 네.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본인이 버텨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엄마 아내한테 이러지 마, 뭐 아내한테 엄마한테 이러지 마는 아니고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어머니한테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위로해주고 아내한테는 아내한테 가서 위로해주면서 자기가 고통을 전부 담아내야지 이게 해결이 그럼 되거든요. 그 남편은 누가 위로하나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감내할 그 네. 멘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네, 그런데 거예요. 감내한 멘탈이 없는 사람일수록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내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이제 난리 났어. 시어머니 그룹이 지금 들어와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 김땡땡. 우리가 그 시어머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들인데 딱 보니까 제 나이 또래요. 최민희 의원님 예. 나이 또래 시어머니 이제 시어머니 초보생. 네. 아, 들어가시는 분들 같아요. 시어머니도 김땡땡 시어머님, 시애미도 패널로 초대해라. 지들끼리
X 모여서 시댁 욕하는 모임인가?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 혼자 살지. 시어머니 워딩 맞아요. 자, 또 김땡땡님. 시어머니도 답답한 며느리들 때문에 열받은 사유는 왜 안 보내냐? PD가 김장겸이냐? 의식 있는 시어머니. 그런데 시어머님, 예. 제가요, 지금 이제 많은 좀 얘기를 하는데. 곧 시어머니 되잖아. 네, 저 시어머니 아. 돼요. 근데 돌아보면 지금 다 돌아가셨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때 막 복작복작하고 힘들다고 하고 이게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갈등. 네. 갈등도 그리워져. 추억이 되니 네, 아름다운 네. 그리움이더라. 예, 보고 싶어. 한숨 쓰고 근데 이제 아직 살아계시니까 그래요. 살아계시니까 그래요. 아니, 뭐.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시어머니한테.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또 저도 이렇게 커플 시트가 왔다 갔다 하면 양쪽에서 다 욕을 먹긴 할 텐데요. 좋은 시어머니도 많으세요. 아니, 좋은 그럼요. 시어머니는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돼요. 뻔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사람이 개를 물 때 기사가 됩니다. 그래도 막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는 걸 보면 좋은 시어머니 아니, 얘기해. 그건 어쨌든 얘기를 대단히 했어요. 좋은 저는. 시어머니고 대단히 갈등이 없는데 갈등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조절하라 하는 거지. 병원 닫고 공도사님. 싶으세요?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자꾸 지금 또 예. 어떻게 보면 또 이 개개인의 성격 문제로 아니면 특성 문제로 이렇게 자꾸 했는데 그럼 안 돼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혹시 청와대 그 청원 홈페이지 있잖아요. 예. 네. 제사 폐지 운동 벌어지고 있는 거 아세요? 오. 지금 설득력 있어요. 지금 한 2,100명 정도가 지금 접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맘카페에도 그 청원 그게 올라와서 봤더니 청원 그러니까 제사 폐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도 많은데 예. 그 부분들이 이게 무슨 청원을 한다고 제사가 없어지냐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 때문에 2,100명밖에 안 되지 그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시더라고요. 이런 구조를 왜 자꾸 지속하고 있는 건지 누굴 위한 명절인 예. 건지. 근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분명 명절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최 원장님. 일단은 네. 남편들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실은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모든 문제를 만든 거지만 예. 많은 남편들은 명절이 되면 자기는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제 본인들은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다음에 결국은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할 때 결혼은 남편을 보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러나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은근한 이제 기대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또 각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어떤 시어머니들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와서 며느리며 많이 와 있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시어머니들 중에. 네, 그런 예. 분들은 두세 시간 지나면 빨리빨리 전부 보내고 그러니까 철학적 시어머니들. 네, 자기 시간에 보내든가 아니면은 예. 진짜 어떤 분들은 이게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어떤 분들은 며느리랑 자식들이 전부 다 오면 골치가 아프대요. 명절 때마다 전부 돈 달라고 해서. 돈이 있으시네.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가지고 그 자식들은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갈게요. 저희가 여행 모실게요. 그러더라도 알려주지 않고 두 분이서 가버린대요. 외국으로. 우리가 지금 명절 중에 이제 그 삼별 시대 하는데 미리 이제 우리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혼 소송이 확 늘어나요. 네. 80%쯤 늘어나고 또 가족들 간의 분쟁도 늘어나고 재산 문제 때문에. 자. 5909님, 저는 방금 명절 음식 다 끝내고 잠시 쉬는 중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4720님, 애 둘 데리고 버스 타고 시댁 왔네요. 나는 반차 쓰고 시댁 왔는데 출근해야 된다고 안 온 신랑. 지금 좋냐? 뭐 출근 안 해도 되는데 했을 수도 있겠다. 맞아. 근데 너무 음모론을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음모론. 예. 5159님, 우리 시어머님 당신 따 온다고 좋아하시면서 저도 빨리 오라고 하시네요. 마지막 문제 가슴이 아파. 가슴 아프다. 우리 엄마도 따라오는 거 좋아하실 텐데 눈물 날 뻔했어. 나는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해. 이런 분들도 많아요. 혹시 우리 언니 수다의 언니님들 며느리가 딸같이 될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딸이 없어야 돼요. 그 시어머니에게 딸이 없을 때 가능해요. 딸이 너무나 간절했을 때. 네. 아하. 글쎄요, 저는 어떻게 며느리가 딸이 될지 모르겠어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지. 아니 지금 그 시어머니 네. 살고 계신 위치 네. 아파트 좀 알려주세요. 고랑 기자님 말 이렇게 아주 그냥 비수가 이제 뚝뚝 떨어져. 아니요, 비수가 아니라 저 사실 엄마한테도 대면 하거든요. 예. 방금 근데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는 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며느리가 딸같이 시어머니랑 대하고 싶은가예요.
어떤 며느리는 서로서로 먼 걸 좋아하고요. 네. 어떤 며느리는 서로서로 가까운 걸 좋아하고요. 네. 극단적인 경우에는 며느리는 어머니를 갖다 딸같이 생각하고 와서 잘해주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가를 뭔가를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맞춘 거리를 갖다 유지하는 게 고부관계에서는 제일 맞아요. 중요해요. 근데 저는 정답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이 된 그쵸. 거예요. 쌍방이라고 보면 이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며느리가 잘하면 시어머니가 잘할 것이다. 시어머니가 또 잘하면 며느리가 잘할 것이다. 이건 동쪽을 새뜬다는 아니, 얘기가 아니, 똑같은 아니죠.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그거는 며느리. 제이 잘못 이해하신 네, 거예요. 박사님. 잘못 잘하는 게 이해하고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거리가 적절한가를 서로 생각해봐야 된다는 네. 거죠. 오히려 딸같이 자주 오면은요 예. 더 자주 싸우고요, 더 못된 것만 아니, 눈에 내가 보일 수 며느리 있는 입장에서 거예요. 얘기할게요. 아니, 살기 바쁜데 그런 걸 내가 일일이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 살기 엄청 바쁘거든요. 그냥요, 우리가 대등한 관계 안 되면 그냥 얼른 만나고 한두 시간만 차라리 싹 지내고 헤어지자고요. 저렇게 말하는 며느리는 별로 없어요. 아니, 마음속으로. 근데 난 오히려 아까 최 원장님 아까 얘기가 정답인 것 같은 게 모여서 있을 때 행복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갈등이 시작될 것 같으면 얼른 흩어지는 게 좋아요. 네, 네. 제 선배의 명언 중 하나가 모든 싸움의 근원은 대화다. 네. 예. 대화를 그러니까 안 우리가 하니까. 결국 좋은 게 있네. 이 명절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불통이니까 그럼 박준현 대통령 잘했다는 거예요. 어머, 아유. 그러니까 저는요, 다음에 며느리 얻으면 예. 그냥 편하게 여행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갈등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 이걸 그런데- 기록해놓고 최민희 의원님 며느리한테 잘하시나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가 그래서 해결한 게 예. 명절 음식을 나누어서 해오고, 아. 예, 그리고 또 명절 때 음식을 해가서 펜션으로 놀러 가요. 다 아하. 같이. 그래갖고 거기서 약식 제사를 지내고. 각자 예. 방에 흩어져서 놀고. 그렇죠. 그렇게 해보기도 했어요. 거기 예. 카페 많이 나온 글 중에 하나가 그 만족도가 높은 게그 푸트럭 방식이라고 그러죠. 각자 이제 네, 나눠가지고 네. 해와서 현장에선 별로 일을 안 하는. 그래서 뭐 전을 사오든지 부쳐오든지 아무튼 전 담당. 그게 약간 나물 담당. 미국의 파티할 때 네, 아메리칸 네, 스타일. 네. 자기가 먹을 거 자기가 가져오는 네, 거. 저는 전 담당입니다. 20년 이상을 제가 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바탕이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느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고- 이제 추석 그리고 때 못 살 때나 많이 예,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명절 음식이 다 남는데 물려요? 안타까운 게 며느리 싸주거든요. 버리는 시어머니 경우가. 꼴 보기 싫다고 이거 버리는 며느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실용적으로. 네, 딱 그래서 필요한 예를 만큼만. 들어서 나는 두 부부가 맞벌이야. 그 우리 음식하기도 힘들어. 사기도 어머니가 좋아하실지 몰라. 그럴 때는 저는 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저는 어머니한테 평소에 효도 못했으니까 조금 이번에 경제적 조건이 났으니까 어머니 여행 보내는 거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딱딱 떨어질 것 그런데 같은데. 그러면서 바로 네. 이제 그 며느리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구는 일만 하고 예. 누구는 누구는 돈을 돈 내고. 주는데 돈을 주는 사람은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거에 대한 고생은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 거고요. 예. 돈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더 싸움이 심해지는 게 이 돈을 첫째는 못 살아요. 아하. 넷째는 잘 살아요. 그왜 그러면은 그 우리 집처럼 예를 들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첫째는 이제 생각하게 돼요. 예. 이제 넷째는 생각해요. 첫째가 첫째니까 그래도 절반은 내야지. 첫째는 생각해요. 넷째가 잘 사니까 절반을 내야지. 그러면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돈을 베이스로 하지 말고 자 요만큼씩 음식을 해와라. 네, 근데 네. 한 5만 원이나 많아봐야 5만 원이에요. 5만 원, 한 10만 원 사이인데 저는 그것도 할 시간적 여력이 없는데 시장에서 사기는 그렇고 어머니 요거 저 돈으로 봉투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요 정도 네. 간단한 수준이라는 거죠. 아니, 뭐 근데 5만 원이면 욕 먹어서 안 돼요. 그렇죠. 10만 원도 약간은 일하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부가세 별도로 11만 원.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는 시어머니한테 드리고요. 일부는 일하는 동서한테 나눠줘야 돼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더 기분 나빠해요. 내가 뭐 돈 받으려고 와서 일한 줄 아니? 아니요. 그래도 돈의 액수가 5만 원 넘어 10만 원쯤 되면 좋아해요. 다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예, 말씀. 고란 기자님이 오늘 비교적 내 마음과 일치되는 것 같아. 난 며느리 해봤거든. 아, 네? 예. 네? 해봤어요? 아니, 복며느리? 장모님은 복면 며느리.
아니 어쨌든 제 말씀은 음식을 그렇게 굳이 많이 할 필요가 맞아요. 있느냐는 많이 질문 할 드리고 필요 없어요. 싶어요. 먹을 네, 만큼만. 먹을 만큼만.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또 얘기해서. 그리고 황교익 씨가 또 우리 나오거든요. 그분한테도 이제 사전 우리가 취재를 싸게 보면 뭐 홍동백서 이런 거 다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요. 자기 네. 뜻대로. 그렇죠. 예를 들어 네. 그래서 내가 그렇죠. 피자 올려놔야 됩니까? 아, 그렇죠. 피자 올려놓으세요. 치킨 노 프라블럼. 치맥 오케이. 잘 사실 먹지도 않는 음식들을 굳이 일종의 무슨 의식에 맞춘다고 꼭 할 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해서 나중에 같이 모여서 먹는다는 의미를 더 가졌으면 그래서 이제 좋겠어요.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했대요. 전부 다 돈을 모아서 예.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시어머니가 하세요 하니까 음식이 확 줄었대요. 저는 그 방법도 네, 써봤어요. 전부 다 시어머니가 네. 그럼 남은 돈으로 이렇게 본인들이 쓰시니까요. 이혜경님 근데 네. 정답 나왔네요. 제가 올 추석에 이 캐치프레이즈를 역지사지로 잡았거든요. 네. 이혜경님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려면 역지사지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남자가 전 굽고 있고 여자들은 연휴 내내 술 마시면서 담소 나눈다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바꿔갖고 네. 이번에 역할놀이 한번 하시죠. 모든 명절에 좋네요. 역할을 바꾸자. 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되고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고 네. 남자와 여자가 바꾸고 그렇죠. 이 며느리들이 역할을- 기본적으로 가장 명절 때 좌절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시부모는 시어머니 굉장히 잘해주시는 분이고 기독교 집안에서 제사도 안 지내고 이렇게 물질 필요도 없는데 기본적인 틀 자체가 여성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다 남편 집 먼저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집을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남매의 경우에는 평생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명절에는. 왜냐하면 한 명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구조 자체 프레임 자체가 여성 하위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저 그래갖고 남편이랑 기울어진 운동장 맞아요. 남편한테 당신은 시집 나는 친정 가.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애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서 막혔죠. 그럼 애는 애는 갈라서 정치쇼로 데리고 오세요. 우리가 봐주면서 보고 있을게. 사실은 애들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중학교 되면. 애들은 맞아요. 자기들끼리 영화관 가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애들 안 데리고 오면 그 애들 그렇죠. 버릇없이 키운다. 그렇죠. 명절 때 애 안 데리고 온다. 내가 시어머니 된 것 같은데 벼락한 느낌이. 고란 기자님. 예. 일하러 오실 때, 지금. 8547님이 지금. 일하러 오실 때 시댁에 뭐라고 하고 오셨나요? 저도 워킹맘인데 출근할 때마다 고민. 뭐라고 오셨어요? 그냥 일하러 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정봉주 정치쇼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 그 좋아하시네. 어디서 하는 건데 SBS 진행자 정봉주 18일서부터 청취율 조사했기 때문에 오늘 꼭 나가야 됩니다. 네. 예. 아니 그리고 어머님이 약간 얘는 원래 일하러 휴일에도 다니네. 일하는 애 그리고 약간 기자니까. 인식이 돼 있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네, 좀 예. 편한 거예요. 그래도. 김정실님 아니 저거로 프레임을 딱 잡아놓은 네, 거예요. 네. 김정실님 16년 살아봤는데요. 시댁은 시댁. 자 최민희 의원님 지금 시어머니 세대예요 이제. 네, 그렇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이런 일대로 하고 또 국회의원도 떨어졌고 이게 그 얘기가 왜 관심 나오지? 영원한 국회의원. 그렇죠 영원한 국회의원. 8669님 그 며느리도 곧 시어머니 됩니다. 그때 며느리 잘 이해하세요. 자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3학년의 교과서 이런 게 있어요. 노인네 욕하지 마라. 네. 네가 가야 할 길인 것을. 어린아이들 흉보지 마라. 네가 지나온 길인 것을. 오. 네, 근데요, 진짜 우리 시어머니 세대, 저도 이제 고 시어머니 예. 되는데, 저는 할 말 못한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 이제 제가. 며느리한테 할 거예요. 그 예, 얘기. 아니, 드린 말씀은 전부 속으로 생각한 거고, 시자 붙은 이런 거 다 속으로 혼자 그렇죠. 생각하면서 제가 시병에 걸린 거죠. 시자를 보면 막 진짜 가슴이 뛴 적도 있거든요. 내가 근데 옛날 이름이 시인이었었는데 시. 그래서 그 이름은 없앴잖아요. 그래갖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예. 역시 가족이니까 아련히 그리울 때가 많습니다. 예. 시어머니 보고 싶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고 싶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네. 예. 살아계실 때 잘할 걸. 저는 잘하기도 했는데. 예. 자, 오늘 정답이 나왔네요. 살아계실 때 서로 잘하고, 이 명절 연휴 동안 서로 사랑하고, 역지사지하면서 서로 아껴주는 명절이 되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고란 기자님, 네. 최민희 의원님, 너무 짧아서 최명기 아쉽네요. 언니님 너무 짧았죠. 앞으로 이건 40부 할 거예요. 40부. 자, 인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잘 보내세요. 자, 저는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정치회담. 재밌는 파티예요. 비정치회담. 내일은 추석. 오늘까지 정치 얘기를 해야 하느냐. 근데 우리가 비정치회담이라면서 가장 정치적인 얘기. 자, 함께 하실 분. 하재근 문화평론가.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머리를 이렇게 훌러덩 위로 올리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아, 예.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 한번 깎아봤습니다. 이거 벌초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제 머리에 벌초를 한번 실행해봤습니다. 예, 벌초도 하고 주변 머리도 정리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남북 통일도 좀 잃어보고. 뭐 그게 통일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예. 대박을 기원해보겠습니다. 자, 강경윤 SBS 펀 이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근데 이 자리에 내 처음 캐스팅할 때부터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은근 구라의 달인 경희대 이태광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그 최명기 네. 원장님 둘이 이제 이혼했어요? 배신을 했네요. 저는 몰랐는데 이태광 교수가 먼저 배신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저는 먼저 배신- 배신하고 예, 쓱 네. 최명기 원장 앞으로 밀어놓은 거야. 배신. 아니 본인이 뭐 바쁘시다 그래가지고 앞에 예. 했던 것 같아요. 어허. 아니, 근데 시간에 맞았어요. 우리 최명기 원장님도 언니들의 수다에서 아주 오늘 발군의 활약을 했어요. 발군의 딱 활약을 맞았어요. 했어요. 아니 제가 오면서 듣고 왔어요. 예. 마침 이렇게 택시 타고 오는데 어허. 그 기사분이 틀어놓으셨더라고요. 은근히 요즘에 보면 타면 이 중봉주 정치쇼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은근히 기사분이. 많이 듣지 않고 엄청 많이 들어요. 대놓고 많이 듣죠. 제가 뭐 네. 본 것만 해도 뭐 수십 건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연관 검색어에 하재근 평론가님 붙으신 거예요. 제 이름에. 어허. 그래서 이 이상한데? 정봉주 이 정치쇼 많이 검색하시나 보다 생각 들었어요. 강경윤 하면 하재근 네, 의원이. 저희가 부부도 연관 아닌데. 몇 번 출연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 진짜 두 분이 같이. 딴 데선 부딪힌 적이 부딪힌 없는데 없어요. 네. 그래요? 예. 합을 맞춘 게 여기 처음에. 여기서 한 2번 정도 하니까 뭐 네. 연관 검색어로 바로 그 정도로 많이들 오.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어메이징. 어메이징하죠? 아주 징한 분들이 둘 다 네, 어메이징. 그러니까 이제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두 분이 내가 아까 사람들이 안 웃고 살짝 지났는데 두 분이 거품이 껴 있어요. 버블. 왜요? Unbelievable. 아재 이거 개그 하시려고 정말 아재 지금. 개그 정말. 징해부르네. 징해부르네. 추석이니까 어메이징. 넘어갑시다. 어메이징. 추석이라서. 징해부르네. 자, 비정치회담. 자, 비정치인들의 추석 이야기. 네. 연예인들의 명절? 네. 연예인들은 사실 추석이 예. 특수죠, 특수. 행사도 많고요. 지방 축제 이런 거 많고요. 가수들은 행사 많이 뛰고요. 예. 특히나 연기자들. 연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지만 예능 스타들 같은 경우는 파일럿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파일럿들이 아주 쏠쏠하거든요. 저한테는 안 들어오던데. 분발하셔야겠네요. 아직은 연예인이 아닌가? 예. 네. 왜냐면은 이 파일럿이라고 하는 거 우리 청취자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네. 예. 파일럿이라는 게요. 파일럿 프로젝트 항공조종사로 출연하나? 그럴 수 있죠. 예. 네, 파일럿 프로그램이란 뭐냐면 이제 정규 편성이 되기 전에 이제 프로그램을 시험삼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1, 2편 정도.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면 정규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하게 갈 수도 전문용어로 있는 킬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여기서 킬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파일럿이 쏠쏠하다 그러니까 파일럿 프로젝트가 요 기간 안에 네. 많이 들어오나요? 그렇죠. 사실 이 PD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규를 하지 않는 PD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명절에 이렇게 몰아서 예. 프로그램을 아주 하나를 예쁘게 만들어서 이걸 꼭 정규 편성화 하려고 굉장히 에너지를 쏟죠. 종편 중에 M모 방송 중에 리얼 스토리인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이쪽 그것도 그 시청률 꽤 나오는데 그거 CP 책임지는 사람이 정해상 본부장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살살살 꼬셔갖고 저도 MBN 가갖고 네. M을 하셨네요. 패자부활전이라고 하는 파일럿을 만들었어요. 네. 추석인가요? 그렇죠. 그거 봤어요 제가. 패자부활전 아니 추석 아니에요. 뭐 추석도 아닌데 전을 만들어갖고 두 번 하고 킬. 그러니까는 그 종편은 예. 상시 파일럿 체제고 네. 워낙 굉장히 변동성이 맞아요. 심하고 상시 파일럿 네,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성이 딱 정해져 있는데 네. 유일하게 좀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명절인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명절에는 특집을 했는데 연예인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한복 입고 나와서 노래하고 장기자랑하고. 근데 지금 파업 아니에요? 근데 지금 지금 파업도 파업인데 요즘에는 단순히 명절 특집이 아니라 명절 특집 빙자 간보기 프로그램. 파일럿 평소에 프로젝트. 안 하던 것을 해가지고 시청률이 잘 나오면 정규가 되는. 그렇죠. 사실 근데 제작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거 정규로 한 번에 하기가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간보기. 그렇죠. 파일럿으로 아. 가는 줄 보는데 지금 사실 KBS와 MBC는 총파업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국들이 어찌 보면 네. KBS, MBC 기자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다른 방송 객관적 팩트는 네. 다른 방송국들은 좀 호기예요. 특히 SBS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좀 오르긴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보통 이제 KM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는 이제 뭐 방송국들이 각 특색들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외주 제작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파일럿 외주 제작? 이건 또 이 뭐죠? 외주 제작은 이제 자체 제작, 다시 말하면 그 방송사의 인원을 동원해 자체로 제작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제작사들이 있어요. 그 제작사들에게 의뢰해가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이 파일럿 프로그램은 그것 때문에 생긴 그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자체 팀 내에서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해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외주 제작사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방송국과 뭐라고 해 거래를 틀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추계 방송 개편 있기 전에 한두 번 그때 완전 해보고. 던져가지고 이제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제 선택이 되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작사는 이제 1년 먹고 사는 거죠. 아니 그럼 외주 제작사의 사장이 저면은 봉주 제작사인가? 그렇죠. 뭐 제작사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BJ. BJ 괜찮네. 봉도사 아니, 필름, 지금 봉도사 클럽 괜찮네. 봉도사 앤터. 지금 제가 영화사 하기로 했잖아요. 봉필름에. 영화사는 좀 망하는데 걱정스러운데. 망하는 것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게 봉필름. 영화는 정말 어려워요. 봉필름이라고 영화는 하면 그 봉필름. 저기 봉 복만대 복만대 감독이랑 거기 아니, 캐릭터 복만대 겹치는데. 영입하면 되지. 복만대 네? 영입하면 되죠. 아, 복만대 감독은 자기만 관계 세계가 없어요. 있으세요. 네,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네. 네, 그 그 전망 지금 좋은 방인가 거기서 만든 게? 전망도 아, 집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다른 네, 감독이 다른 만들었어요. 거기가 뭐 지금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니, 어쨌든 뭐 복만대- 같은 배우가 나옵니다. 아티스트 복만대 이런 거 아티스트 맞으시죠? 복만대와 박현아 씨하고 같이 한 게 맞아, 아티스트 맞아. 복만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 자,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자요. 네. 자, 그래서 아니 근데 아까 이태강 교수가 얘기했는데 강경윤 기자의 표정이 연예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연예계에 대해서 좀 아네. 그러니까요. 제가 문화 비평가지 않습니까? 문화 비평만 하잖아요. 아니요, 제가 문화 제작은 방송에 안 출연한 하잖아. 이유가 예. 문화 비평을 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제가. 와서 뭐 구조를 봐야지 제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종편도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예. 분들이 비판을 하셨지만 저는 가서 봐야지 안다고 아니 생각했던 어깨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강경윤 기자가 아니 그 노동일 하다가 다쳤나 그런데 문화를 좀 안 해. 교통사고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 그 총파업 여파로 MBC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0개입니다. 빵. 네. 전혀 만들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와중에도 추석에 가장 핫한 연예인들이 있는데 예. 누구일 것 같으세요? 한번 세 분께 다 이렇게 공통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 추석에 가장 핫한 연예인요? 네. 그 영수증이요. 네, 좀 비슷했습니다. 예. 그리고 하재근 평론가님은 요즘에 이상민 씨 잘 나가니까 오. 지금 브랜드 평판 1인데 야, 역시 괜히 평론가가 아니네요. 이상민 씨가 브랜드 평론 네. 그럼요. 연예인 평판 오. 1위죠 네. 요즘에. 왜요? 빚을 열심히 성실하게 잘 지금 갚아서. 공도사님 본인이 평판 1위가 아니라는 것을 나 지금 화났어. 빚을 갚아야 돼요. 네. 빚을 성공적으로 갚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빚을 갚는 사람하고 빚쟁이하고 아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네. 있고 네.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훈훈하더라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렇죠. 요즘에 그런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오. 진짜 내 모습을 그대로 예능에 솔직하게 보여주는. 제가 그랬잖아요. 20세기 리더십은 전지전능한 리더십, 21세기 리더십이나 이런 예능 공인의 모습은 허점투성이, 나의 단점을 드러내서 공감을 유도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공도사님이 어떤 면에서 그게 참 부합하냐면 예. 감옥에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 얘기를 막 방송에서 하시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감옥 얘기는. 그 연장선이 참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게 아주 한번 가고 싶어요? 감옥 보내줄까요? 무서워요. 가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그 MBC MBC 갔다 왔거든요. 감옥 체험을 하세요, 그냥. MBC는 정말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파일럿이 연계라고 하는 것은 네. 방송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고 네. 지금 연예인들도 타격인 게 촬영을 한 게 있대요. 못 내고 파일럿을 있어. 촬영을 미리 해놨는데 아하. 파업 때문에 방송을 편집할 못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방송이 못 된다고 하니까 연예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헛수고한 셈이 되는 건데 며칠 전에 MBC 기자들을 만났더니 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사장진은 싸움에 이기고 지고 이제 이런 거보다도 회사가 망해도 관계없다. 이런 생각까지 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은 그 친모하고 계모가 애를 하는데 계모는 애를 나누자 그러잖아요. 그 애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쪽의 심정이 지금 지도부 사장단의 심정이 그런 것 같다. 망했다. 그냥 우리 MBC 망해버리자. 그게 진짜 공포네요. 예. 벼랑 끝 전술이잖아요. 예, 그걸 벼랑 끝 망하고 전술. 그러면 미정화 시키자. 원래 계획했던. 끔찍해요. 그렇죠.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예. 그렇죠. 예능 시청률도 거의 지금 반토막 분위기로 가고 있고 광고 수익 떨어지고
신규 프로그램 파일럿을 못 만든다는 것은 신규 개발을 못 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하반기가 되게 신규 걱정되는 개발도 거죠. 못 하고 MBC 추석 요즘에 명절 대표 상품이 아육대 라고 예. 해서 아이돌 육상 네. 대회가 예. 대표 상품인데 아하. 그것도 지금 불방이 되고 그것도 불방이에요? 예,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인데 그러니까요. 경영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지금 일반 회사원들은 막 파업하고 빨리 정상화하자고 난리인데 경영진은 자리만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 입장에서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니 나 혼자 산다 이것도 MBC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시청률 엄청 나오던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게 스페셜 파일럿 방송을 하고 출신이에요. 있어요. 그 나 혼자 산다, 복면가왕 이런 게 다 파일럿으로 출발해서 정규가 된 건데 아니 근데 나 혼자 산다 같은 경우도 그 연예인들의 정말 허술한 모습들, 비루한 모습들 이런 걸 네. 보여주면서 공감을 끌어낸 거 아니에요? 굉장히 또 재밌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파업 때문에 방송이 계속 안 되고 있죠. 최태원 씨 피 좀 안타깝네요. 여하튼 뭐 빨리 정상화 되기를 바라고요. 예. 아니 비정치인들의 추석 이야기 또 궁금해요. 연예인들 말고요. 누가 이거 뭐 있어요? 가져온 거 있어요? 서로들 얼굴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저 지금 있어요. 궁금한 분 있어요. 그 추석 네. 때 우리 저기 지금 차가운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박 대통령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독방에서 예. 홀로 아무도 접견하지 않고 명상할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재밌는 것은 추석 그 연휴, 뭐 딱히 뭐 연휴라고 뭐 그분에게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예. 소설책을 좀 넣어달라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 다 장편 소설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병주 소설가라고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지리산이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리산? 그 우리 대학 때 그리고 봤던. 산하 음. 있는데 그 지리산이 보시면 태백산맥 나오기 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 한국 개방 전후사를 다룬 그런 주로 이제 뭐 빨치산 투쟁을 다룬 박근혜 그 대통령이 소설이고요. 보기에는 좀 불편한 책일 텐데. 아니 거기 아버지가 나오거든요. 안 보셨죠? 안 읽어보셨죠? 그게 읽어봤어요. 아버지 이야기 나오죠. 박정희가 나오죠 거기. 나오나요? 네, 나와요. 어느 장면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이 지리산 소설은 네. 잘 보시면은 그 나열이 이렇게 역사적 사실들을 기술하는 그렇죠. 대목이 많이 있거든요. 예, 거의 그게 팩트에 이제 근거해서 왜냐하면 박상희가 죽고 이제 남로당이 봉기하고 그게 빨치산이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 이제 48년 대구 사건이구나. 대구 사건이 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그러네. 인민항쟁투쟁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부를 때 왜냐면 그때 48년도 해방 직후에는요. 네. 그 좌익이 가장 세던 데가 대구예요. 그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예, 되고. 저희 시댁입니다. 네. 되게 유명한 주수춘항 투쟁이라 그러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가장 남로당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 대구 지역이었는데 그게 형이 박정희 형이 원래 남로당 간부죠. 간부였죠. 그래서 대구 도당위원장이었었죠. 예, 그래서 그분이 죽어요. 음. 그 시위를 하다가 총을 맞고 죽는데 그래서 이 시위대들이 가가지고 그 당시엔 칠곡군인데 그게 우리 고향인데 칠곡군수에 이제 목을 따버리죠. 말 진짜 이 문학적 표현으로 그냥 목을 따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탄압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제 대목에서 이제 박정희 대부분들이 대통령이 뿔뿔이 나오는구나. 흩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은 남로당에 가입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이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 저는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연도 기록으로 보게 되면 47년 네. 이전. 그렇죠. 45년 해방 직후 상황.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소설책을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이제 박경리 선생님의 역시 이제 대하 소설인 토지를 또 이제 끝까지 읽겠다. 이건 아마 갖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를 읽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 분위기를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빨간 날짜는 네. 접견이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혼자만의 그러니까 뭐 시간이 열심히 있네요. 좀 예, 읽겠다는 그리고 얘기죠. 변호인 접견도 안 됩니다. 어. 다만 이제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 이렇게 한 3, 4일 정도 길어질 때는 교도소장과 교정국의 배려로 하루 내지 이틀 정도 특별 접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접견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접견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하소설을 원하는 이유는 감옥에서 독서의 집중도와 독서의 스피드는 한 4배 내지 5배 정도 상승이 돼요. 이거 근데- 굉장히 공감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군대에서 빨리 익히는 거 비슷한 것 같아요. 봉도사님이 계셨던 그곳과 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시는 곳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제가 서울구치소에 한 달 있다가 옮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신 곳은 예. 감옥이라 부르기엔 너무 럭셔리한 곳이에요. 아니, 여기가 어디냐면 TV도 있고. TV 다 있어요. 예. 요즘 감옥에 TV 다 있는데 TV가 여기는 있어요? TV 있어요. 예.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곳은 제가 그쪽 교도관들에게 그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8인실짜리예요. 그러니까 8인실. 8인실은 뭐 누구를 누냐면 한미 행정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교도 재소자들 1인 평수는 1평이 조금 넘어요. 네. 근데 미군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한 6평인가 줘야 돼요. 6평에서 8평 정도를. 네. 그리고 그 안에 운동시설이 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군 그 피의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큰 방을 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 규모의 방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거기가 독방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것도 독방이 또, 좋죠. 예. 또 근데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이 정도로 큰 방이에요. 이 정도 큰 방, 예. 원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룸이고 아. 재산실도 원룸도 좀 큰 있고요. 원룸. 예. 원룸이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아니죠. 알고 지난번 그 한번 제가 어디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리모델링을 해갖고 그 방이 지나가는 교도관들도 안 보이게 펜스를 다 쳤어요. 그래서 이제 예. 말 그대로 이제 자기만의 공간인 거죠. 근데 이 교수님도 감옥 갔다 오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이 있던 곳에 가가지고 있다고 아. 왔는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옛날 프리즌입니다. 옛날 아. 감옥인데 거기는 보시면은 뭐 화장실도 그냥 다 공개돼 있고요. 아, 아니, 이게 설거지하고 뭐 등급으로 따지면 네. 이제 같이 대학 다니면서 자범인 거죠. 아니 이제 우리가 보통 1등급에서 9등급 아니 수능으로 따지면 네. 그럼 이제 저기 우리 백강 교수는 한 7등급 그 교도소 갔다 제- 오면 저랑 같이 있었어요. 이런 저는 표현 써도 될지 1등급을 모르겠는데 범죄자계의 흑수저 같은 아, 여기는 이제 흑수저, 범죄자. 여기는 굉장히 금수저죠. 아, 금수저 아니에요 저는 범죄계의 다이아몬드 수저. 그런 것도 있군요. 우리는 자범 네. 수용.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긴 연휴 기간 독방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명절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아무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면접이 안 돼요. 접견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 과장들이 계속 찾아갑니다. 이제 좀 지루하니까. 근데 그분들도 나 만나기 싫다. 그냥 책이나 볼랜다. 네. 오지 마라. 내가 혼밥 혼술에 능한 사람이다. 네. 어차피 시대를 요번에 앞서간 측면이 있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신청한 사람도 없다고 하고 예.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좀 특별한 일과를 하는 거는 모포털이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원래부터 약간 은둔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렇죠. 청와대에 있을 때도 사실 비선 계열이나 문거리 계통 말고는 잘 안 만나려고 하셨던 그런 게 있었는데 감옥에 갔었을 때는 더더욱이나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더 안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 그 미국에 방미했을 때 윤창중 대변인 사건 났을 때 네. 그게 알려진 게 첫 사고가 터진 게 그렇죠. 새벽 5시인데 그럼 그때 즉시 비상상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9시까지 보고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올림머리 하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약간 흐트러진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나. 절대 아까 안 우리가 보여요. 얘기했던 20세기의 절대 군주, 전지전능한 리더십이 확 빠져 있는 거예요. 외국 나가서도 막 무슨 조명 호텔에 세팅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떠나 뒤에 막. 호텔에 있는 그런 그 수도꼭지 이런 걸 다 바꿨다잖아요. 네. 그리고 거울을 보고 늘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카카이 씨옵니다.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고요. 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봉도사님 제가 예. 아직 안 가봐서 그런데요. 그리고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런가요? 말이 취가 돼요. 절대 못 가볼 절대 것 갈 같은데. 생각은 없어서 예. 그런데 혹시 명절 때는 뭐 특집 같은 게 나오나요? 명절은 그 하루 한 번, 하루 일식 그 하루에 밥 세 번 주잖아요. 네. 하루 매일 특식을 주지 않고 한 이틀에 한 번씩. 설날엔 떡국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슨 이런 그 교도소마다 좀 틀린데 특식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특식을 줍니다. 명절에는 그래도 특식이 있네요.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게 되면 한 3회나 4회 정도. 네. 근데 이제 서울구치소처럼 큰 교도소, 거기는 한 3,000명이 넘거든요. 네. 그런 특식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동구매하는데 숫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제가 있었던 홍성은 300명이거든요. 공동구매해도 숫자가 작으니까 특식이나 이런 게 퀄리티가 떨어져. 저퀄. 서울구치소 같은 고퀄. 네. 구치소끼리 감옥끼리도 차별이 있는 아니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거로 그렇지. 똑같이 500원씩 배정이 돼요. 500원, 500원. 아니 중국에 1억 5천이니까 같은 100원을 내도 예산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 5천만 명이 100원 내는 거하고 전체 규모가 틀려지니까 교도소 규모가 크면 답이 좋아지죠. 감옥도 큰 데로 가야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가고 싶어요? 자, 하재건 평론가님. 예. 국정원의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설 조작했다? 예, 지금 별 황당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 이 정도쯤이면 이거는
감옥 가고 싶어?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뭐 계속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에 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지난번에 블랙리스트에 82명 이명박 정부 당시에 예. 그게 있었다고 나왔는데 그 블랙리스트 속에 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프로포폴 투약서를 요즘에 찌라시라고 해 그 정보지 예. 돌아다니는 거 그걸 통해서 시중에 유통시켜보자 이러한 기획을 국정원에서 한 걸로 지금 나왔는데 문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런저런 것들이 뭐 문건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중에 예. 하나가 뭐가 나왔었냐면 그때 청와대에서 요즘에 시중에 뭐 프로포폴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던데 연예인들이 쓴다던데 그런 것들이 청와대 문서에서 나와가지고 참 뜬금없다 왜 청와대 문서에서 이런 게 나오지 했었는데 짜고 치는 곳도 지금 있을 이거랑 있다. 딱 맞춰보니까 이게 국정원이랑 청와대랑 프로포폴 관련해서 뭔가 교감이 있었나 이런 의혹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요. 예. 사실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에 박정희 시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잘 보시면은 대마초 그 당시 후리가리. 큰 대마초 사건이 터지면은 대부분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였던 거죠. 중앙정보부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 이제 대마초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그걸 덮는다든가. 그래서 연예인들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지난 10년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보수 정권이라는 것은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뭐 모든 분들이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디에 계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분야에 계시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러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아니 이걸 가지고 사용해 보니까 과거에 쉽게 말해 효과가 있더라. 예. 근데 우리 또 과거에 써보자. 효과가 있어요? 앞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광고 듣고 앞으로 효과 있는지 저는 앞으로는 없다고 광고 생각.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셔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태광 교수, 강경윤 SBS 기자, 그다음에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이태광 교수님. 네. 아까 뭐라고 얘기하다 슬쩍 끊어졌는데. 그 찌라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의 공작이 과연 쓸모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도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보의 민주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고 과거처럼 어떤 특정한 정보를 기관들이 소유하고 그걸 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죠. 정보라는 건 양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종합을 해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나눠야지만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조작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관련된 뭔가 객관적인 사실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오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보시면 인터넷이라든가 SNS라는 수많은 매체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도전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조작설이 사실은 이제 힘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음모론 자체가 나오게 되면 그 음모론이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받으면서 사실은 또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강 기자님. 거죠. 강 기자님. 네. 이게 보니까 대마초 무슨 프로포폴 네. 이런 것도 네. 그때 터진 게 아니라 미리 정보를 딱 갖고 있다가 정치적 사건을 덮으려고 연예인 사건을 딱 터뜨리는 그렇게 의심한 옛날 서태지 스캔들 때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일단 제일 좀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국정원 프로포폴을 기획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었을 때 제가 예전에 썼던 취재 수첩을 다시 뒤져봤어요. 최근에. 근데 2011년인가 12년도에 연예인들, 그러니까 여성 연예인들이 주로 상습 투약, 프로포폴 상습 투약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에모 씨가 있었죠. 에모 씨요? 에이모 씨. 에이모 씨. 네, 깜짝 놀랐네. 에이모 씨라서 외국인인 줄 알고. 네. 나갔죠, 외국으로. 네네, 그분이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빠짐없이 재판을 다 취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검찰에서 그 블랙리스트 82명 중에 한 명인 그 연예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건 분명히 제 귀로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어디선가 흘러나온 얘기네, 그럼 있었는 뭔가? 재판에서도 그 이름 석사가 나왔어요. 소름.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된 게 2010년도인데, 근데 사실 저는 그 이름 석자를 얘기했으면 좀 의아했던 게,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2010년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전에 사실 그때 병원에서 처방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합법이었고 합법이 그렇죠. 자체가 수면 아니었어요. 유도제니까. 수면 유도제고 이게 뭐 우리가 뭐 기치료사나 아니면 주사주만 불러가지고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료인이 했던 거기 때문에 전혀 불법의 사유가 없었는데도 예. 이 재판에서 검찰이 그 부분에서 좀 집중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국정원에서 그걸 포착을 해서 퍼뜨리려고 했다는 게 저는 좀 이제 와서 소름 좀 돋더라고요. 뭐 저는 우연의 요거는 일치 같은데 사실은 기획되어 있는 분인 그런 맥락이 좀 분이었다. 있었어요. 검찰에서 분명히 이 부분 주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서태지 이지아 씨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게 언제였냐면 2011년이죠? 맞아요. 예. 사실 서태지 나 씨하고 모수가 뜰 때. 네, 맞아요. 서태지 씨하고 이지아 씨하고 결혼한 사실은 정말 아무도 몰랐던 얘기예요. 예. 이지아 씨가 어느 정도로 신비주의를 했냐면 이지아 씨가 사는 강남 신사동이었는데 그 신사동에서 이지아 씨를 봤다라는 글만 올려도 소속사 직원들이 몰려와서 글 좀 지워주세요 하고 올 정도로 이지아 씨에 대한 거주지며 뭐며 놀랍네. 본명까지도 모두 다 비밀로 하려고 했던 때였는데 두 사람의 55... 연예계 황제 서태지가 뒤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픈되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던 게 당시에 이제 BBK 사건이 있었죠. BBK 사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저번 주에 그 아래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BBK 때 그알이 이제 어디 SBS 하는 SBS 그 예요. 알. 오, 네네. 알고 싶다 그 이것이. 유명한 그 알. 네. 그 알. 그게 이제 2007년도에 이제 BBK에 대한 의혹을 주진우 예. 기자가 보도할 때 검찰에서 김경준을 회유했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예. 이게 최종적으로 무죄가 난 날이었어요. 그때 서태지 씨와 이지아 씨가 이제 이혼을 하고 있다는 게 빵 터진 거죠. 조금 더 의혹이 있었던 거는 이제 이지아 씨의 법무법인을 담당했던 게 이제 모 법무법인이 있는데 대형 로펌이죠. 예. 거기서 이 BBK 사건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루트로 나온 게 아니냐라는 굉장히 설이 있었죠. 그거는 그때 서태지 이지아 결혼설은 네. 이것은 이 사건 덮으려고 하는 건데라고 하는 것을 기자들보다도 네티즌 수사대들이 맞아요. 먼저 댓글을 올리면서 네. 쫙 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에 연예인 관련 무슨 마약 사건이라든가 뭐 등등등 스캔들이나 이런 거 터지면 예. 이것도 뭐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뢰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네. 지난번에 오승환 선수하고 소녀시대 유리 씨 뭐 사귄다 어쩐다 예. 열애설. 소식 났을 때도 네. 보면 그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있었죠. 이영구 총리를 구하기 뭐 이런 차원에서 그런 걸로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인터넷에서 조금 의혹이 제기가 그런데 됐었죠. 지금 우리가 국정원 이 찌라시, 네. 프로포폴 유포설 네. 네. 이런 거 등등을 보면 이게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은 아니었었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연예인 프로포폴 이런 것까지 기획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예. 이게 국정원 우리나라 최고의 요원들이 모여서 심리전을 기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 음란 합성 사진을 만들자, 거기까지 하면 진짜 프로포폴 설을 역대급이에요. 퍼뜨리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그거 자문을 국정원 요원들만 한 게 아니라 심리학 교수, 예.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 합성 사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래서 연예인을 망신을 시켜야 된다 이거를 학문적으로 기획하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으려면 다시 듣기로 해갖고 어제 정봉주의 정치쇼 최반장 시간에 자세히 다뤘어.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 네. 이제 제가 뭐 길진 않지만 연예 기자를 하면 생각이 든 건데 몇 년 차예요? 10년 차예요. 제일 기사 잘 쓸 때인데. 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열애설, 특히 아까 말씀한 오승환 하고 그 소녀시대 모 멤버하고의 열애설은 그거를 직접 취재한 사람이 저랑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확실히 국정원이 이런 것까지 관리하기는 좀 어려워요. 열애설 같은 경우는 예. 연예 기자까지 관리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거는 그런 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른바 관리 사건이라는 게 그쵸. 있어요. 관리 명단, 관리 네. 사건. 맞아요. 예. 그래서 위에서 야, 니네 요즘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한데 야, 마약하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없어? 그럼 그 다음날 빵 대형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2002년 사실 노무현 정권의 등장이라는 것은 보수 세력에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그 자기들이 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매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매체 관리라는 어떤 특수 분야가 좀 생겼다 봅니다. 보수 정권들이 다시 집권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좀 벌어졌다. 거기서 가장 정보 하기 쉬운 관리를. 방법은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직원 아니었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명절날 박정은님 이 방송 처음 들어보시는데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지금 5개월이 됐는데. 봉도사님 인간적이시고 재밌네요. 이 얘기를 처음 들으셨다고 인간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70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얘기인데. 자, 김승희님, 봉도사님 송편 빗다 이제 보라 열었네요. 자, 보라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보는 라디오입니다. 시청자가 주체입니다. 청취자가. 자, 이혜경님, 종갓집에서 혼자 전 굽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치쇼 그나마 위안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요. 김경윤 기자님, 김생민 영수증 신드롬 이유 뭐죠? 봉도사님 강 기자인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김경윤이라고. 아, 네. 김경윤 기자라 그랬어요? 네. 아, 이거는요, 일종의 네. 네거티브 마케팅이에요. 강경윤을 제대로 알고 있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아하. 그렇군요. 네. 하재근 기자 왜 웃으십니까? 오늘도 아무 말 대잔치가 열리는구나. 네. 아무 말 대잔치. 네. 강경윤 기자가 전한 오늘 마지막 주제는요. 김경윤 기자가 아닙니다. 강생민. 네, 최근에 김생민 씨가 굉장히 이 방송가에서는 핫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예. 이제 김생민 씨가 그 타인의 영수증을 보고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절약을 하고 재테크도 할 수 있느냐, 미래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TV를 보다 보면 김생민 씨가 새로운 광고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김생민 씨처럼 그 실생활과 그 자신의 그 방송의 이미지가 정확하게 부합할 때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사랑을 못 받죠? 부합하는데. 이 정도면 사랑 받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요? 제 사랑의 끝이 없는데. 아직 제 사랑의 배고프신가 봐요. 욕심이 많아요. 네. 제 사랑의 그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뭐죠? 무한대. 진짜 욕심쟁이시대요. 자, 계속하세요. 그래갖고. 아니, 근데 김생민 씨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역주행한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이른바 팟캐스트에서 그러니까 김생민 씨가 방송에서 나가는 분량이나 이런 게 딱 제한적인데 오랫동안 네. 조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넘게 예. 장수하는 유일한 오. 개그맨입니다. 그러니까 개그맨 출신이에요, 김세민 네. 씨가. 개그를 했어요? 네, 개그맨 출신이에요. 오, 그러니까 항상 아주 재미없는 개그맨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별로 돋보이지 그러니까요. 않던. 김생민이 개그맨이었나 진짜? 네, 모 프로그램에서, 근데 이게 이제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제 개그맨이 인터뷰요. 아니 그 김생민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고요. 예. 모 이제 그 개그맨을 띄우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분에게 이제 도대체 당신은 뭘 원하느냐? 라고 하니까 나는 김생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김생민 씨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히트를 하죠. 그러니까 김생민이 누구야? 저도 그걸 듣고 김생민이 누구야 했는데 출발 비디오 여행이었어요. 출발 비디오 여행 진행을 하셨어요. 출발 비디오 여행도 진행을 잘했어요. 근데 그분이 김생민 씨인지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근데 김생민이라는 이름을 그때 이제 다시 각인이 됐고 그러면서 아주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영수증은 너무나 김생민 씨하고 맞는 프로그램이 된 거죠. 맞아요. 왜냐하면 김생민 씨 이름을 거꾸로 하면 민생이 됩니다. 민생을 챙기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거 연구해갖고 온 거예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준비하셨어요. 났어요. 준비하셨어. 어디 기사가 근데 났어요? 아니 근데 이 프로그램이 아주 빵 터졌어요. 제가 이걸 파일럿 프로그램 봤는데 네. 저도 이거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원했죠. 자기의 어떤 그런 재테크를 좀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재테크라는 것은 정권 투자라든가 부동산 그렇죠. 투자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쪽에 가까웠다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본인의 수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나눠 쓸 건가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근데 이게요. 우리 옛 조상 선조들의 속담 중에 보면 이런 철학적 지혜를 알려주는 게 많아요. 어르신들은 뭐라 하냐면 돈 버는 자랑하지 말고 돈 쓰는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돈 쓰는 자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돈을 꼼꼼하고 알차게 잘 쓰는 자랑을 하라 그런 거야. 딱 적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재미있는 현상인 게 보시면은 탕진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요즘에 탕진잼이 뭐냐? 자기가 예. 번 수입을 아하. 전부 다 써버리는데 이제 욜로. 재미를 느끼는. 네. 욜로 그리고 라이프. 욜로가 있고요. 탕진잼 있고. 욜로와 탕진잼은 사실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김생민 씨는 그게 아니라 전략이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올드한 패러다임 예. 돌아온 네. 건데 이 세 개가 사실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호. 저는 이게 이제 세대 차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욜로는 뭐 우리 봉도사님 같은 세대,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예. 그걸 할 일이 없으니까 애들 키우고 어느 정도 스틸 어느 정도 그로잉. 뭐 여기는 스틸 고잉이 대부분 다 키웠어요 지금 제 뭐 세대들 대부분 다 키웠고 키웠는데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럼 내가 뭐 하겠노 인생 남은 인생 쓰고 살자. 그래서 이제 저축하지 않고 쓰는 것. 욜로가 탕진제- 뭐의 약자죠? 그 You live, You only live once. 네, 아. only 율리브 올리 한 번 산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이다. 화끈하게 네. 핫하게 야, 핫하. 그거는 이제 우리 세대예요. 나이 드신 분들 세대고 예. 그리고 경제력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경제력은 쓸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탕진잼은 이거는 약간 욜로와 비슷해요. 비슷한데 예. 이거는 젊은 세대들 아. 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아우, 직장인. 10대도 요즘 많이. 10대도 많아요. 10대는 이제 당연히 뭐 네. 근데 아니, 10대는 솔직히 탕진잼은 돈이 별로 아니, 용돈 받으면 한 근데 번에 다 쓰는 거. 이 욜로와 다른 점은 욜로는 정기적 수입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그 탕진잼은요 수입이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분들이에요. 딱 사서 한 방 그냥 빵. 그냥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내가 유럽 여행을 한번 갔다 오는 거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여행을 가더라도 미식 여행. 그래서 뭐 스페인에 뭐 미슐랭 미슐랭 그 스타가 된 몇 군데 있는 곳을 꼭 가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여행 계획을 짠다든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사실은 보면 지금 각 세대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사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경제 사정. 탕진잼은 일종의 샤머니즘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거기는 않죠. 내림신이 강림한 아니,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가 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내림신이 강림해 아니 지름신이 강림해서 그냥 막 질러 그냥 아무데나. 그러니까요. 근데 김생민 씨가요 예. 실생활에서 그 스태프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출연료가 동결이 돼 있는데 출연료 올려달라는 얘기 절대 안 하고요. 그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그 김생민 씨가 정말 얼마나 일관돼 있냐면 그 같이 동물농장을 오래 했던 분이 오래 했죠. 계세요. 같이 했던 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녹화를 저기 탄현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아나운서들이나 출연하는 사람들은 여기 목동에 있으니까 데리고서는 같이 탄현에 본인 승용차를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래요. 착하신 분이네. 네, 그 좋으신 예.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쓸 수 있는 만한 파이에서는 아낌없이 쓰는 분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갈 잘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아주 잘 쓸 줄 현명하게 아는 쓰는 거예요. 거죠. 예. 네, 그래서 갈 때도 자유로를 달려야 되잖아요. 목동에서 탄현 가려면. 근데 자유로를 70km 이상은 절대 안 밟으신다는 거. 오.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예. 그 와이퍼를 써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와이퍼를 바로 키잖아요. 우리는 빗방울 예, 조금 예, 떨어지면. 예. 근데 김생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이제 축축히 젖으면 그제서야 와이퍼를 키는 거죠. 왜일까요? 전기 아니 이제 쓸데없는 아니요, 쓰기가 싫은 와이퍼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와이퍼를 비방울이 교체하기 싫은 조금 거죠. 그렇죠. 떨어질 때 하면 고무가 이게 고무가 뭐 달 수가 마모가 있거든요. 되니까. 네. 아. 정말 제 스타일은 아니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니 지금 영수증 세대로 그 떠서 그렇고 나이도 좀 있고 그렇죠. 원래 그렇게 되면 데이트할 때 좀 힘들어요. 까이기 쉽사입니다. 아니 근데 김생민 씨가 요즘에 누구의 마음을 공략했냐면 아주머니들의 마음을 공략해요. 우리 주부들. 예. 왜냐하면 김생민 씨가 굉장히 애처가예요. 그래서 오호. 본인이 이렇게 아껴서 그 돈을 모아서 한 방에 빵. 아시죠? C 막 이런 거 예. 여자들이 갖고 싶어 예. 핸드백 이런 거 한 번 선물해주고 이런 걸로 해서 아주 요즘 주부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그 있어요. 핸드백 사주니까 네. 그거 뭐 짭 아니야 이랬다가 한 방 훅 간 사람 있었죠 또. 그러니까요. 네. 자, 김인선님, 저는 탕진잼 3년차. 박정근님, 우리 어머니 말씀이시대. 돈 버는 자랑 말고 돈 쓰는 자랑하라고. 앞에 하신 얘기 하시네요. 그럼 아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죠. 우리 그 어르신들이 하신 조상님들의 얘기예요. 예를 들어갖고 이런 속담 못 들어봤잖아요. 감기 귀신은 밥상 밑으로 숨는다. 예?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감기 귀신은 밥상 밑으로 숨는다. 감기에 걸리면 많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잘 먹으면 낫는다.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속담. 인생의 지혜에 통달한 사람들. 다음에 봉도사님 속단집 한번. 좋네요. 예. 밥상 밑에 숨는다. 그러면 며느리 잘한다 하니까 기저귀에 풀질한다는 말도 있어요. 오버한다. 기적에 풀질한다. 그렇죠. 기저귀에 풀맥인다. 풀맥이 얼마나 이게 여기 다 까지잖아요. 근데 잘한다니까 기저귀에 풀맥인다. 옛날에는 이렇게 오버한다. 풀을 먹이고 이게 문학적이잖아요. 귀여운 며느리인데요. 예. 자, 하재근 평론가님. 네. 오늘 방청객에 봉도사님께서 왜 이렇게 그래요? 예.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시니까 약 삐적해졌던 거예요? 관전 모 저도 모르게 아니 관전 저는 모드로. 얘기가 관전 모드로. 하여튼 아니 뭐 예. 예. 그 욜로족 탕진잼. 탕진잼. 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수증족. 시간적으로 시대순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2000 본인의 취향. 예? 본인의 취향. 저는 이걸 왜 제 취향은 이런 걸 왜 따지나 그냥 상식적으로 살면 되지.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는 이게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로 비유하면 노비가 하루 밥 3덩이 나오는데 한 번에 3개 다 먹을까? 아니면 차례차례 한 번 한 개씩 나눠 먹을까? 그런 거 고민하는 거랑 조금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 하재근 네? 평론가 강물족 모르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예.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맞아요. 부자 되기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 부자 된다고 막 난리를 쳤다가 아 이게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껴봤자 예. 부자가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게 욜로족이다 탕진잼이다 그냥 쓰자 이렇게 된 건데 쓰다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예. 이대로 살아도 되나?라고 하니까 다시 또 김생민 씨 보면서 아 다시 또 아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아낀다고 해서 또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아니면 아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기 이전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다 같이 힘들어질까 예. 그런 걸 고민해야 뭐가 활로가 열리는 거지 탕진잼족이 될까 율로족이 될까 영수증족이 될까 이거 고민하면 좀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의 스타일대로 사는 건데 우리가 2007년도에 너무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잖아요. 국민 여러분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결국 국정원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자, 오늘 명절 바로 전날 함께해 주신 세 분 이태광 교수님, 강경윤 기자님 그리고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내일 차례 지내러 오늘 고향 가시는 분들 안전운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존 덴버, Take me home, country road to the place.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메리 추석, 피스 코리아.